네,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진행하게 될 박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온넥스를 한번 잘라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 전대각 온넥스, 두 번째 시간에 후대각 온넥스,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평행 온넥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온넥스를 잘라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 브로킹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 브로킹 하실 때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탑포인트, 빗을 놨을 때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귀 뒤쪽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백포인트. 여기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꼭 이렇게 연결을 하라고 할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 손을 약간 구부린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게 하늘을 보고 수직과 수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45도 떨어지는 이 부분을 골든 포인트를 잡으신 다음에 이 탑 포인트하고 골든 포인트의 중간 부분, 이 부분을 이어 투 이어로 잡으시면 되세요. 이어 투 이어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대각 원넥스냐 하는 부분은 머리가 떨어지는 0도 위치에서 빗의 위치를 기울기를 앞을 길게 하냐, 안 그러면 일자로 하냐, 안 그러면 앞을 짧게 하냐에 따라서 전대각, 평행, 후대각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도 브로킹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백센터 정준선을 그대로 내려서 5대5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5대5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정준선에서 5대5의 가르마를 정확하게 타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평행으로 자를 거기 때문에 머리가 난 위치에서 한번 꺾이는 부분을 좌우의 길이가 같게끔 일자로 그대로 타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전대각이었을 때에는 이 부분을 앞을 약간 이렇게 길게 잘라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 후대각이었을 경우에는 앞을 이렇게 짧게 잘라주셨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대각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앞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게 따면,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높이에서 앞을 좀 더 짧게 타주셨고요. 지금 세 번째 시간의 평행 원넥스에서는 이 앞에하고 뒤의 길이를 동일한 높이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살롱에서도 커트를 하시다 보면 이 커트선이 굉장히 지저분한 분들이 계세요. 살롱에서 저도 이제 직원들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이 라인 잡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라인이 지저분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에 조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웃라인의 길이를 먼저 정하셔야겠죠. 이렇게 머리가 층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보고 바로 자르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층이 없이 아주 길었을 경우에는 바로 위에서 잘랐을 때 내가 생각했던 길이보다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백센터를 나누시고 좌우의 이 길이를 이렇게 빼신 다음에 햄라인의 길이를 가지고 가이드를 정하시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대각 원넥스냐 후대각이냐 평행이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몸의 중심의 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전대각 원넥스를 자를 때에는 내 몸의 포지션이 절대 이 두상을 타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이 짧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대각 원넥스를 자르실 때에는 내 몸의 중심이 좌우로만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평행이나 후대각 같은 경우에는 내 몸의 중심이 이 두상 형태처럼 이렇게 라운드되게 돌아가시되, 이 자르는 모델과 내 거리가 이렇게 일정하게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실 때에도 약간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자르시는 이유는 층이 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앞으로 숙여 자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밑에 가이드 그대로 보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빗질을 하다 보면
이 안쪽에 잔머리들이 빗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가위를 이용해서 모발 안쪽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위에서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안쪽의 머리까지 깨끗하게 빗질이 되시니까 그 부분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몸 이동해 주시고 그대로. 여기에서 포인트는 좌우의 길이가 똑같은 위치에서 두 번째 시간에 후대각에서는 앞을 약간 이렇게 짧아지게 잘랐다면 이번에는 좌우의 길이가 같게끔 머리가 떨어지는 0도 위치에서 좌우의 길이를 똑같이 잘라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동하실 때에도 이 모델과의 간격이 일정하게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 발에 중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양쪽 발에 중심을 똑같이 주시고 이 섹션과 평행하게 그냥 그대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르실 때 이게 손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등이 보일 수 있게끔 간혹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층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반대쪽 하나, 둘, 셋 진행하셨다면 둘, 셋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떨어지는 0도 위치에서 좌우의 길이를 같게 확인하신 다음에 좌우의 길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자르시게 되면 우리가 후대각 원랭스하고의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앞이 똑같이 짧아지긴 했지만 후대각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기울기가 많이 짧아져 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두상은 형태처럼 라운드되게 커팅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전대각 원랭스는 앞이 약간 길어지는 형태였다면 후대각은 앞이 짧아지는 형태. 자, 평행 원랭스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의 길이가 똑같이 잘리기 때문에 두상은 형태처럼 이렇게 라운드되게 커트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언더 섹션 잘랐고 그 다음에 미들 섹션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난 위치에서 핏을 굴렸을 때 두 번 굴려지는 부분 좌우의 길이가 같게끔 그대로 이렇게. 자, 반대쪽 똑같이. 첫 번째 섹션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 번째 섹션이 잘 잘려져 있으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똑같이 자르시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내리신 다음에 또 똑같이 일자 또 몸 이동해 주시면서 일자. 다음 세 번째 무게중심 어느 한쪽에 두지 않고 양쪽에 같이 둔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전대각, 후대각 평행 자를 때 무게중심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 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무게중심이나 발의 중심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어떤 회차나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체크하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머리를 자르실 때 이렇게 해서 자르게 되면 앞이 길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떨어지는 0도 위치를 먼저 깨끗하게 빗질을 하신 다음에 다음 커트. 이렇게 자르면 잘 이어 투, 이어 뒤쪽 다 완성이 되고요. 사이드 들어가는 상태. 자, 이어 투, 이어 앞쪽 자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 귀 위쪽 이 부분. 자, 머리가 난 위치가 0도의 위치가 되려면 이 위치가 아니라 이 위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은 그대로 쭉 돌아가면서 일자 앞쪽에서 그대로 왼쪽 완성이 되고요. 보시면 후대각하고 차이점은 보시면 좀 더 완만한 어떤 형태의 어떤 기울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후대각에는 두상의 0도 위치에서 앞을 이렇게 짧아지게 잘랐다면 평행 같은 경우에는 두상의 0도 위치에서 좌우의 길이를
똑같이 좌우 앞과 뒤의 위치가 일정합니다. 후대각은 앞이 짧고 전대각은 0도 위치에서 앞이 길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반대쪽 진행하도록 할게요. 좌우의 길이 확인하신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자, 다음 세 번째 뱅포인트 부분 머리가 떨어지는 0도 위치에 두시고 그대로 일자 잘라주시면 되세요. 두상에 대해서 좌우의 길이를 평행하게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두상의 형태처럼 이렇게 라인의 형태가 둥글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는 한번 제가 전대각, 후대각 평행을 완성을 시켜서 그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베이스 커트가 끝나고 머리를 이렇게 말리면 이제 헤어라인에 어떤 영향 때문에 라인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걸 라인을 깨끗이 잡는 작업을 리파이닝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라인 잡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커트가 끝나신 다음에 마른 상태에서 이 라인 잡는 작업을 해줘야 커트 라인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뒷머리 자르실 때 항상 고개를 앞으로 숙여주신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되면 이런 잔머리들이 보이실 거예요. 내가 커트를 잘랐었던 라인과 평행하게 그대로 잡아서 안쪽에 잔머리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가위로 잡히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바리깡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자르셔도 되고요. 겉머리를 자르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나온 이 머리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훨씬 깨끗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사이드 자르실 때도 똑같이 고개를 이렇게 든 상태보다는 옆으로 약간 뉘어주시는 게 안쪽에 헤어라인을 좀 더 보기가 편하시고요. 겉에 머리보다는 안쪽에 머리를 정리해 주도록 생각하시고 라인 잡으실 때 빗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가위를 집어넣고 빗을 눌러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프리핸드로 놓은 상태에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라인의 형태 잘 보이실까요? 리파이닝을 하기 전에 작업하고 한 후에 작업의 형태를 봤을 때 훨씬 이건 두 번째 시간에 잘랐었던 후대각 원랭스를 잘랐던 머리인데 리파이닝 작업을 하지 않고 봤을 때 이 라인들이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게 잘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라인 정리를 해 주시면 완성도를 높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